자, 삼각형 ABC에서 각도 A가 주어져 있고 대변 7이 주어져 있고 B 플러스 C가 주어져 있는 상태로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는 거야. 그럼 변 B랑 변 C를 찾으면 되겠네. 자, 어떻게 해볼 거냐면은 각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사인 법칙은 조금 어불성설인 것 같고 이 7이 주인공이 되는 코사인 법칙을 좀 써볼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이런 건 이제 있으셔야 돼. 사인 120도분의 7을 했을 때 어떤 이 삼각형의 ER 같은 건 밝혀지는 거지.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비율을 이용할 때는 사인 법칙을 쓰는 거야. 근데 지금은 각도들이 안 밝혀져 있으니까 49는 이렇게 시작을 할 거예요. B제곱 플러스 C제곱에 마이너스 2BC 코사인 120이 되는 거지. 코사인 120은 몇일까?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죠? 그 다음에 지금 B 플러스 C가 8이라는 걸 줬단 말이야. 그럼 얘를 이제 B 플러스 C로 좀 변환할 생각을 좀 해볼 건데, 원래 B 플러스 C의 완전 제곱식이면 여기 뭐가 있어야 되지? 그럼 내가 B 플러스 C의 제곱이라고 쓰고 BC를 하나 뺍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얘가 8이죠. 그럼 64예요. 그럼 49랑 BC랑 자리 바꿔주면 어떻게 돼? 64 마이너스 49니까 15가 돼요. 그러니까 B 곱하기 C가 15라고. 그럼 2분의 1 BC 사인 세타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니 이제? 그죠? 사인 120도는? 그래서 4분의 15 루트 3 2번이 답이 되겠네. 1132번 봅시다. 자, 1131번은 저번 시간에 했습니까? 네. 오케이. 뭐 대답하지 마. 자, 봅시다. 삼각형 ABC에서 선분 BC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을 그려놨고 삼각형 ABE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야. 그럼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밝혀져 있으니까 여기를 이용하면 되겠죠. 자, 90도가 밝혀져 있고 이쪽 세타만 찾아내면 돼. 아시겠어? 자, 그러면은 우리는 2분의 1 6, 8에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를 할 거잖아. 변환하면 뭐죠, 얘가? 코사인 세타지. 2, 3면이니까 사인의 부호는 양수일 거고 그래서 코사인 세타를 위에 있는 삼각형으로 찾아볼 거야. 코사인 세타는 16에 한 번 빠지는 공식 쓰시면 되겠죠. 맞아요? 6, 8 가지고는 피타고라스 한 번, 2, 6, 8 한 번. 됐죠? 수린이 공부했어? 공식 다 외워왔어? 이번 주부터 일요일에 나와. 100 빼기 16 하면 84고. 자, 나눠보자. 2로 떼고 6으로 떼고 되겠어요? 그럼 이게 이제 8분의 7입니다. 그럼 답은 21이겠지. 자, 다음 1135, 36 보세요. 1136은 제가 저번 시간에 변길이 잡아드리지 않았어요? 네. 오케이. 지금 우리 반이 월수분반보다 좀 늦어. 그래서 오늘 열심히 해야 돼. 자, 얘들아 봐봐. AB의 길이를 20% 늘렸다 그랬지. 그럼 요 늘어난 길이가 0.2 어쩌고 그런 거란 말이야. 근데 각 C의 대변이니까 우리가 보통 여기 C라고 쓰잖아요. 그쵸? 늘어난 길이는 0.2C고. 자, 그 다음에 AC의 길이를 10% 줄인다 그랬거든? 요 AC는 있잖아. 각 B의 대변이니까 B라고 쓰잖아. 근데 10% 줄인다 그랬으니까 이 줄어든 길이가 0.1B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원래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BC sin A였을 텐데 바뀐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0.9B 1.2C일 거라고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0.9랑 1.2를 계산해서 바깥으로 빼주면 0.1점? 아, 까비. 1점? 뭐라 그랬어? 아, 08이라 그랬어. 미안해. 1.18로 들었어. 1.08이죠. 여기 2분의 1 BC 사인 A, 2분의 1 BC 사인 A 보이지? 그러면 원래 넓이에 몇이 곱해진 거야? 1.08이 곱해진 거지? 그럼 몇 퍼센트가 증가한 거야? 8%. 그래서 답이 4번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근데요, 이제 결국에는 이 두 변의 길이의 곱이 얼만큼 증가했는지만 보시면 돼서 나중에는 원래 변 길이의 곱이랑 바뀐 변 길이의 곱만 조사해봐도 충분히 그냥 계산하실 수 있다라는 얘기도 좀 드릴게. 알겠죠? 나중에 이제 이렇게 빨리 푸세요. 이해되지? 오케이. 1136. 자, 요거는 별표 치시고요. 복습을 좀 하십시오, 이거는. 자, 지금 삼각형 ABC의 넓이가 32라 그랬어. 근데 각 변의 길이를 25% 늘린 위치에 PQR을 잡는다 그랬거든? 그러면 이 B의 대변 B가 25% 늘어났으니까 여기가 4분의 1B예요.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C의 대변 C가 또 25% 늘어나는 거니까 여기가 4분의 1C고 여기가 C야. 그쵸? 그 다음에 A의 대변 A가 25% 늘어난 거니까 이게 A고 이게 4분의 1A야. 자, 그러면 삼각형 PQR의 넓이를 구하는 데 있어서 이 새로 추가된 삼각형들을 다 더해주는 느낌으로 갈 거거든요. 그러려면 4분의 1A 곱하기 4분의 5B 곱하기 어쩌고, 그 다음 4분의 5C 곱하기 4분의 1B 곱하기 어쩌고, 그 다음 4분의 1C 곱하기 4분의 5A 곱하기 어쩌고가 필요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어쩌고들은 다 뭐냐면 각 C의 외곽, 각 A의 외곽, 각 B의 외곽이야. 맞아? 그럼 너네 이렇게 더해서 180도가 되는 두 각도들은 사인 값이 어때요?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사인 C 하면 되고 이쪽에서 사인 A 하면 되고 이쪽에서 사인 B 하면 돼. 결국에는 뭔가 A, B 사인 C, B, C 사인 A, A, C 사인 B 이런 게 필요한 거지. 그래서 32를 이용할 겁니다. 자, 삼각형 ABC의 두 변의 길이를 내가 A, C를 이용한다면 끼인 각은 뭐죠? 사인 B죠. 맞아?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AC 사인 B가 64야. 그럼 나머지들도 같은 원리로 AB 사인 C는 64일 거고 BC 사인 A도 64일 겁니다. 자, 그래서 이 4분의 1A 곱하기 4분의 5B 곱하기 사인 C를 계산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게 16분의 5 AB 사인 C죠. 맞아요? 이만큼이 지금 몇이었죠? 64. 그럼 계산해주면 몇이야? 20. 되겠어요? 그럼 같은 원리로 다 이런데도 20이 될 거야. 여러분, 제가 2분의 1을 안 했어요. 그죠? 다 10이 될 거야. 그지? 이해되세요? 30에 31을 더해서 62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는 거야. 자, 다음.
1141번으로 오시고요. 근데 여기 왜 이렇게 질문이 많이 없지? 다들 잘 풀어온 건가? 너 왜 이렇게 질문을, 아영아, 시크하게 2개 띡 보냈어? 그밖에 없어? 아니, 지금 수학 폼이 많이 올라왔어. 이번에 1번 틀려고 뭐라 하는 줄 알아? 틀리고 싶어서 틀렸어요. 솔터 수학 시험 문제 그렇게 어려웠는데 한 20점 오르지 않았니? 역시 사람이 한 만큼 나온다니까. 자, 삼각형 ABC. 아우, 왜 저번에 반지름? 당연히 못 써야겠니? 사인 법칙을 한번 써야겠죠? 아, 너네 문제 너무 쉽냐? 알았어. 아니야, 뭐라고 하는 게 아니야. 해봐. 아니, 뭐 시험 좀 잘 봤으면 까볼 수도 있지, 그래. 아니야, 까볼 수도 있지. 뭐 이런 거, B야, 이거?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뭐, ABC 넓이 구하려면은 변하고 각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 얘들아. 사인 법칙 한 번, 코사인 법칙 한 번 해서 각 하나를 조지면 돼. 나는 A로 할게요. 코사인 A는. 사인 바로 쓸 수는 없어, 그지? 바로는, 되나? 안 돼. 사인 A 모르잖아. 코사인 A는. 요게 한 번 빠지는 거. 수원아, 공식 외워야 돼. 공식 못 외우면 아예 못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얘네 둘이 피타고라스 한번 쓰고, 2배 찌꺼기도 얘랑 얘죠, 그죠? 자, 그러면은 밑에가 4K제곱이고, 위에가, 얘? 3K제곱이니까, 코사인 A가 4분의 3이죠. 맞아요? 그럼 이제 사인 A가 나오고, 사인 법칙을 쓸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왜 내 쳐다보니까 입을 멈춰. 무슨 햄스터인 줄 알았네. 봐봐. 사인 A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4분의 뭐라고? 맞잖아. 7, 루트 7, 4분의 루트 7. 얘들아, 암산할 수 있지? 암산할 수 있지? 1 빼기 16분의 9. 알겠죠? 그럼 사인 A 나왔죠? 그럼 이제 사인 A분의 루트 2K 이렇게 가면 되는 거지. 얘가 뭔데? 2R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8이 돼야 되는 거지. 자, 그러면 4분의 루트 7 옮겨주면 루트 2K는 2루트 7. 그럼 K는 루트 2분의 2루트 7이야. 아시겠어? 사인 A 알고 있으니까 A를 감싸는 두 개의 변을 이용할 거야. K랑 2K. 아시겠어요? 그럼 2분의 1 곱하기 K 곱하기 2K 곱하기 사인 A 하면은 삼각형 넓이지. 자, 2는 떼주고 K 제곱이니까 얘 제곱해서 바로 가지고 가자. 2분의 4, 7에 28에다가 사인 A는 4분의 루트 7이었어. 이렇게 계산하시는 거예요. 됐죠? 자, 세변의 길이가 밝혀져 있으니까, 세변의 길이 B가 밝혀져 있으니까 코사인 A는 당연히 한번 쓰고, 코사인 A로 사인 A 알아내서 사인 법칙 한번 쓰시는 거야. 왜? 왜 저번 나와 있잖아. 굿. 넘기시고. 1152번. 자, 삼각형 ABC의 넓이를 2등분하는 게 바로 PQ래요. PQ 길이의 최소값하고 물어봤지? 얘들아, 이거 결론을
대수적으로 내고 나서 우리 결론까지 한번 공부해보자. 결론까지. 자, 봐봐. (4-3이야) 안 되네. 될 줄 알았더니 안 되네. 자, 봐요. 니들 몇 살이지? 그러니까 아직 베이비란 말이야. 최소나 최대 관련 문장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떠올리셔야 될 건 딱 두 개예요. 산술기하랑 방금 얘기했잖아요. 2차식. 그지? 니네들이 수학 하에서 유리함수랑 무리함수도 배웠으니까 이제 유리함수랑 무리함수가 나와도 유리식이랑 무리식이 나와도 최대 최소값을 구할 수 있어. 왜 자꾸 그래? 알겠죠? 그러면 2차식을 만들든 뭐 산술기하를 쓰든 식 하나가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여기 PQ를 XY로 잡을 거예요. PQ를 XY 잡는 거? 아니, AP랑 AQ를 XY로 잡을 거예요. 아, 진짜 컨디션 안 좋다. 큰일 났네, 이거. 봐봐. 일단은 넓이가 절반이라 그랬으니까 2분의 1 XY 사인 60도, 사인 60도 가 이 전체 넓이의 절반인 거지.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3의 사인 60도랑 같은 거야. 요 삼각형의 절반. 이해하시죠? 그럼 양변에 4를 곱해주고 루트 3으로 나눠주면 XY의 곱이 하나 나옵니다. 됐죠? 이렇게 식값 하나 알고 있고 이제 PQ 제곱을 한번 가보는 거야. 뭘로? 코사인 법칙으로. PQ 제곱은 X 제곱 더하기 Y 제곱에 마이너스 너 왜 그래? EXY의 코사인 60도. 근데 이건 6이라며. 그럼 PQ 제곱이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X랑 Y의 관계식이 있단 말이야. Y는 뭐야? X분의 6이니까 여기에 딱 들어가면은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36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지. 얘는 이제 상수니까 컨스탄트고 얘 최소값만 구하면 되는 거죠. 뭘로? 산술기야. 그렇지. 답은 2루트 곱보다 크거나 같다. 요 계산하면은 12죠. 여기 12 들어가면은 빼기 6 해서 6. 그럼 답은 루트 6이야. PQ 제곱의 최소값을 구한 거니까 답은 루트를 씌우셔야겠지. 해봐. 그 기말고사 때 자기가 점수를 올리고 싶은 사람 있어요? 진짜야? 진심이야? 얘들아? 진심이야? 1등급 진심이야? 진심. 그러면 얘들아 기본은 뭐냐면 맨날 해야 돼. 기본이야. 기본. 맨날 해도 될까 말까 한 거를 맨날 안 해? 야, 공부를 뭐 취미처럼 가끔 해? 야, 그러면 안 돼. 될 것도 안 돼요. 뭔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매일 하는 건 기본이야. 기본. 뭐 너네 저기 맨날 머리 안 감는 사람 있어? 아씨. 뭘로 예시를 들어줘야 되냐? 오늘 감을 거예요. 매일 밥 안 먹는 사람 있어? 너 양치 강아지. 그거랑 똑같은 거라고. 아니 감았어. 알겠어? 씹었어. 너는 그럼 뭐부터 해야겠어?
공식 외워야지, 공식. 뭐라고? 내가 뭐라 그랬어? 자야 된다고?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하는데, 그 공식 외우라고. 이 개념서 매일 보란 말이야. 자, 1158번 봅시다. 아, 가연이 너 영어 끊었어? 소문이 그렇게 많이 났어요? 사람들 끊었어? 아니, 그게 아니라 수환쌤이 좀 힘이 없어 보이시더라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진짜야. 수환쌤 지금 멘탈 되게 안 좋아. 아니, 그게 뭐 네 탓은 아닌데, 그냥 내가 물어보는 거야. 그랬나? 하고 물어보는 거야. 어? 뭐라고? 저기 안 찍히게, 뒤통수 안 찍히게 잘 해봐. 자, 가자. ACD 넓이를 줬잖아. 그죠? 그리고 내접 사각형이 나와 있죠. 맞아요? 그럼 이제 이런데 180도인 건 이제 이용해야 되는 거잖아. ACD 넓이 줬으니까 각도 하나가 나올 거야. 이런 식으로 잘라주면. 맞아요? 2분의 1 43 sin D가 2분의 1 43 sin D가 4루트 2란 얘기지. 그럼 sin D가 3분의 2루트 2지. 너는 여기서 코사인 D도 암산할 수 있지. 그쵸? 9 빼기 8. 9 빼기 8이 분자. 내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이거잖아. 그럼 분자 쪽이 항상 이런 식으로 올라가거든? 내가 애들한테 빨리 할 때 분모는 유지시킨 상태로 요 9 빼기 8을 하라 그래. 그 분자에 올리면 돼. 아시겠죠? 근데 이거 내 방법이고 니들도 니들 나름의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야, 이걸 맨날 해봐라. 방법이 생기겠니 안 생기겠니? 괜찮니? 뭐가요? 오늘 우리 반 수업 왜 이렇게 피곤하지? 원래 니네 반 수업 되게 재밌는데. 너 내가 작년 고3 애들한테까지도 아직 뭐 던져본 적은 없어. 신발을 던질 뻔한 적은 있는데 너가 아마 최초가 될 거야. 이마에 꽂아버릴 거야. 아니, 던지려고 벗는 거 아니고 발바닥이 너무 아파가지고. 나 자주 신는데? 잠깐만, 얘들아. 그래서 해야 되잖아. 뭐, BC기를 찾아야 되지. 근데 지금 아래쪽 정보가 있으니까 이 아래쪽 정보를 잘 말아가지고 위로 올리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BC기를 찾으려면은 일단 AC를 찾는 거야. 자, 16 플러스 9로 시작하는 거. 코사인 D가 오면 되겠죠? 그럼 25 빼기 8인가? 17. 자, 그럼 이거 루트 17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Y 딱 잡아서 시작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방법이요. 우리가 지금 sin D를 알고 있으니까 sin B를 알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지. 수원아 봐라. 얘네 둘이 더해서 180도잖아. 얘가 예각이고 얘가 둔각이란 말이야. 근데 예를 들어 60도면 120도 같은 상호 보완적인 각도라고. 여기 사인이랑 여기 사인은 어때? 여기 코사인이랑 여기 코사인 어떤 거야? 부호가 반대인 거야. 이렇게 이용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x제곱이 주인공이 되는 코사인 법칙을 한번 쓸게요. 물론 y가 깔끔하게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x제곱은 y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2y
이 코사인 B. 코사인 B는 몇이겠어요? 마이너스 3분의 끝. 그럼 여기 플러스로 바꾸고 3분의 1 이렇게 처리하기로 했지. 자, x제곱 몇일까? 17이었으니까 y제곱 플러스 3분의 4y에 17이 넘어와요. 그럼 마이너스 13. 자, 이 상태로 3을 곱해서 3, 1에 13, 3 주면 9랑 13으로 플러스 4 만들 수 있겠네. 그쵸? y는 몇일까? 이렇게 하시는 거야. 됐죠? 됐죠? 여러분들 잘 하시는데? 1159, 60도 할까요? 259요? 대신 이제 원리 자체는 비슷하니까 빠르게 합시다. 자, AB가 1이고, BC가 2고, CD가 3이고, DA가 4래. 내접 사각형이니까 또 대각의 합이 180도라는 거 이용해야겠지. 자, 사각형 ABCD의 넓이를 구하는데요. 저는 이제 BD를 그려서 삼각형을 자르겠습니다. AC를 그리셔도 상관없어. 자, 이렇게 되면 뭐 구할 수 있을까? 바로 이 세타랑 이 파이 마이너스 세타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가볼게요. 지금 BD가 두 삼각형의 공통변이잖아. 그래서 비리 제곱은 으로 시작해서 코사인 법칙을 위에서 한번 아래에서 한번 말 수 있어요. 자, 이런 구조를 가진 애를 제가 별표를 쳐드렸었죠. 뭐였냐면 1082번이었어. 그죠? 어제 월요일에 고3 미적분반 애들이랑 이제 수원수투 4점짜리 문제 풀면서 애들한테 요거 1082번 똑같이 시켰어요. 갑시다. 자, BD제곱을 위쪽 방향에서 한번 돌리면 얘들아 간다. 위쪽 방향에서 한번 돌리면은 1 플러스 4에 16에 마이너스 2, 1, 4의 코사인 세타겠지. 맞아요? 그 다음에 BD제곱을 밑에서 한번 돌리면 4,9에 마이너스 2, 2, 3에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지. 근데 코사인 세타를 이용해서 쓸 거야. 어떻게 쓰면 될까? 그렇지. 부호를 이렇게 바꿔서 코사인 세타. 되시죠? 되시죠? 얘들아, 니들이 봐도 지금 얘가 예각 같고 얘가 둔각 같지? 그러니까 예각 쪽을 그냥 코사인 세타로 잡는 게 낫겠지. 그게 양수니까.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뺍니다. 그럼 세타가 나오겠죠. 자, 17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8 빼기 12. 코사인 세타가 5분의 1로서 꽤 작은 각이 나왔어. 왜냐면 이 각이 그래도 꽤 커 보여. 되시겠어요? 오케이. 자, 그럼 사인 세타는 뭘까? 빠르네. 계산 좋네. 방금 제 정도 속도 나와야 돼. 알겠죠? 이제 끝냅시다. 이 넓이는요. 2분의 1, 1, 4, 사인 세타. 그지? 플러스 2분의 1, 2, 3, 사인 세타. 이 사인은 뭐라고? 같다고. 그럼 이렇게 사인을 묶어도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루트 6이야. 3번입니다. 자, 1160번은 안 할게요. 질문이셨던 분은 집에서 다시 해보시고요. 자, 지긋지긋한 2단원 끝! 등차 수열로 갑시다. 여러분, 등차 수열 집중해서 잘 들으세요. 내가 알려주는 방법대로 공부해야 돼. 안 그러면 등차 수열의 실력이 안 늘어. 잘 봐. 일단 1201번. 이 강의를 저기 월수금반 애들 강의가 되게 좋은데 내가 그때 강의를 좀 잘했거든. 오늘도 잘하실 수 있어요.
얘들아 잘 들어. 공차가 3인 등차 수열 BN이라고 돼 있잖아. 그치? 그럼 N에 대한 1차식이니까 얘가 뭐 3N 어쩌고로 시작할 거야. 얘들아 이렇게 잡는 거거든. BN을 이렇게 잡아서는 안 돼. 이런 복잡해져. 똑같긴 한 건데 어차피 이제 모르는 문자가 N이랑 이렇게 B1이랑 이렇게 두 개긴 한 거잖아. 근데 그냥 이렇게 잡는 거야. 알겠어? 상수항만 모릅니다. 그리고 여기다 넣어버리면 이제 AN에 대한 힌트도 굉장히 잘 나와요. EN이랑 AN 자리를 바꿔주면 이게 넘어가면서 N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지. 내 얘기 잘 들어? AN은 무슨 수열일까? 공차는 몇? 자, 이렇게 해석이 되셔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문제에서 A10 줬으니까 아, 이게 11이구나. 알파 몇? 이렇게 되는 거야. 아시겠어? 여기다 이제 5 넣으시면 돼. 16이죠. B5 구하는 거니까. 자, 넘기시고요. 유형 2번들은 잘하네. 그냥 AD 갖다 넣고 막 푸는 거니까, 그지? 근데 1212번 질문이 있네요. 봅시다. 아닌데? 이거 질문 아닌데? 근데 1212번 그래도 봐요. 이 관점이 좋으니까. 못 풀진 않으신 것 같은데, 봐봐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쉽단 말이야. 자, 잘 들어. 나는 이제 항 넘버 높은 것부터 정리하니까 이거 A 플러스 몇 D? 5D. 이거 A 플러스 몇 D? 7D. 그럼 2A 플러스 12D네. 맞죠? 약분하면 A 플러스 6D는 20. 그럼 뭔가 A7이 10번, 20이구나. 이렇게도 알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이렇게도 보여야 돼. 얘들아, 6번, 8번의 가운데 항 뭐야? A7이지. 그러니까 7이 20이야. 이렇게 보여야 된다고. 등차 수열은. 자, 얘가 A지. 얘는 A 플러스 2D죠. 더하면 2A 플러스 2D지. 그럼 여기서 A 플러스 D는 5. 맞아요? 그럼 이게 A2는 5란 얘기랑 같은 거 아닌가? 공차가 하나니까. 근데 이렇게도 보여야 된다고. 여기 1, 3번에 가운데 있는 거 뭐야? A2가 얘 평균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 이걸 아는 애들은 있잖아. 저런 조잡한 계산이 필요 없어. 이거 7번, 2번이지. 항넘버 몇 개 차이나? 5개 차이나지. 이렇게 빼면 5D야.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어? 그럼 D 몇이야? 3. 물론 이걸 연립해서 아실 수는 있죠. 이해하고 있죠? D가 3이면 A 몇일까? 그러면 여러분들 일반항도 바로 쓰실 수 있어. 공차가 몇이야 지금? 3이니까 3n으로 시작해야 되고 마이너스 1 필요하겠네. 그리고 내 말 잘 들어요. 이렇게 4개 더하는 거지. 그럼 저기다 10 넣고 12 넣고 14 넣고 16 넣고 해가지고 다 찾으면 되지.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자 봐봐. 12번이랑 14번으로 등차 중앙 성질을 쓸 수가 있어. 얘네 둘의 합은 뭐랑 같을까? A11의 2배. 얘가 2A11이 알겠어? 10번이랑 16번도 이게 13 미안해. 10번이랑 16번도 가운데 항이 있어. 몇 번째 항일까? 13. 어떻게 알았어요? 10이랑 16이랑 평균 내면 돼. 10이랑 16의 중점을 찾으면 돼. 그지? 다시. 그럼 얘도 2A 13. 그럼 문제에서 찾으라는 건 뭐야? 4A? 자, 이렇게 분석하실 수 있어야 돼. 여기다가 13을 딱 넣어서 39-1이니까 38이죠? 여기다가 4배 하시는 거야. 48에 32. 끝자리가 2로 끝나는 거 찾아봐요. 2번입니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쌤, 근데 별 차이 없잖아요. 아니? 근데 이 구조로 관점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가 심한 문제에서 이제 가르는 거야. 계속 이렇게 풀어드릴 거야. 알겠어요? 얘들아, 그리고 유형 3번 별표 쳐 일단. 왜? 서브웨이 닫을 때? 버스를 애들가 팔로 버렸어요. 저랑 채널이. 그럼 뭐 팔로우 받아주고. 근데 초등부 그래서 아빠가
마이너스를 좀 야 저기 수원아 이 잘 되고 있니? 좀 빠르지 않니? 괜찮니? 한 번 더 봐 집에서. 월수금 수업이 더 좋을 거야. 그 수업도 잘 해놨거든. 근데 오늘 등비수열 수업 나가야 되니까 잘 들으시고, 너는 오늘 등비수열 듣고 그 다음에 내일도 등비수열 들어. 그 수요일 반에서 또 하니까. 유형 3번 별표 찾죠? 근데 왜 질문이 없어요 여기? EGS에 깔끔깔끔하게 너 다 풀었어? 목이 너무 아파. 어깨랑. 아니 이거 다 맞았어? 유형 3번도 안 했어? 너 진짜 많이 안 했구나 이번엔. 너 숙제했어? 아니 너 이제 평소에도 해오기로 했잖아. 왜 안 해? 넌 요새 뭐 운동 때문에 바빠 보이더라. 이거 잘 해줄게. 알겠지? 넌 지금 했잖아. 왜 지금 안 했어? 있는지 몰랐어요. 있는지 몰랐어? 민성이 풀었어? 잘 안 풀리면 어떻게 하기로 했어 우리? 강의 다시 보고 앞에 사인 코사인 법칙부터 복습을 하는 거야. 이것도 오늘 나 문제 많이 풀잖아? 그럼 집에서 복습하고 다시 푸는 거야. 해야 돼. 매일 해야 돼 매일. 민성아. 선생님 이거는 좀 어려울 근데 오늘 내가 이제 문제 다 풀었잖아. 사인 코사인 법칙도. 넌 사인 코사인 법칙도 절반도 못 알아들었지. 왜 못 알아들을까? 공식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봐야 돼. 아니 강의 일단 보고 강의를. 내가 받고 싶어서 저게 내 목이었으면 좋겠다. 이따 부탁 좀 할게. 이따가 서브웨이 가야 돼요. 서브웨이 갔다 와서 부탁 좀 할게. 와. 얘들아 여기 내가 많이 할게. 관점을 좀 잘 드릴 테니까 잘 봐. 14, 15, 16 다 할게요. 봐봐요. 풀어온 사람들도 그냥 봐. 해석하는 거 잘 봐. 절대값 관련 문제들은 당연히 뭐가 초점이 돼야 되는 걸까? 부호야. 맞아? 다시 절대값 관련 문제들은 뭐가 초점이 돼야 되는 걸까? 부호야. 맞아? 그러면 얘가 증가하는 애인지 감소하는 애인지 첫 시작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이따위 것들이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어디서 0 근처에 있는지 이런 게 중요한 거야. 내 말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어디 위의 점이라 그랬어? 직선 위의 점이라 그랬지. 이런 관점들을 잘 살려서 표현해 드릴 거니까 잘 들어요. 자, 지금 A1이 몇이야? 마이너스 15. 그럼 음수지. 여기가 N축이고 N축 위에 A1이 찍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 자, 그 다음에 A3랑 A4가 어떻대 지금? 이렇게 같은 거지. 당연히 완전 같지는 않을 거야. 이렇게 같다라는 거는 공차가 0이란 얘기거든? 말이 안 되지? 내 말 잘 들어. 여기서 A3가 양수일까? A4가 양수일까? A4야. 왜일까? 이유는 두 가지야. 그냥 대수적 느낌이야. A3의 절대값을 다 알아놨잖아. 그럼 얘가 무조건 양수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런 관점도 있어야 돼. 지금 음수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되겠어? 점점 커지겠지. 점점 작아지는 걸 문제로 내지는 않을 거야. 그럼 부호의 역전이 일어나지가 않잖아. 맞죠? 그러니까 A3번이 음수고 A4번이 양수일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럼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가 A3, 여기가 A4.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 어딘가에 A2가 있고. 이해되죠? 여기서 이제 A7 구하는 겁니다. 뭐 식 자체는 풀어내는데 쉬워. 근데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여기다 마이너스 달고 꺼내면 돼. 됐죠? 그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ED는 A 플러스
3D 넘어가면 2A 플러스 5D가 0. 맞아요? 근데 문제에서 A 몇이라 그랬어? 그럼 요거는 마이너스 31이니까 30이니까 D는 6. 그래서 구조가 이렇게 된 거지. 아시겠죠? 이런 해석법이 되게 좋아요. 심화 문제에서 이런 해석을 통해 가지고 문제가 진짜 쉬워질 때가 많아. 알겠지? 지금까지 배웠던 직선으로 약간 등차수를 해석하는 연습 뭐 어쩌라고 A7 구한 거야. A7은 있잖아. A4에서 공차 몇 개 더하면 될까? 공차 6이었지 아까? 3개 그렇지. 한 넘버만큼. 그래서 18 더 3번 21이야 답은. 이해되시죠?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215번 봐봐. 두 개만 하자. 요거 두 개. 자, 잘 들어, 얘들아. 둘이 같대. 맞아? A2-3이랑 A3-3의 절대값이 같대. 둘이 부호가 같을까? 다를 거야, 알겠어? 자, 근데 지금 공차가 몇이야? 6이라는 건 증가하는 수열이야, 감소하는 수열이야? 증가하는 수열이야. 그럼 초항은 양수였을까, 음수였을까? 이렇게 파악을 하시는 거야. 알겠어? 그럼 둘 중에 하나가 양수고 둘 중에 하나가 음수라면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게 A2-3이 음수겠어? A3-3이 음수겠어? 이렇게 하시는 거라고. 알겠어? 그래서 벗길 때 얘는 양수라는 확신을 가지고 벗기는 거고 벗길 때 얘는 마이너스라는 확신을 가지고 벗기는 거야. 알겠어요?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공차 6이라고 그랬으니까 문제는 또 끝났어요. 자, A2 플러스 A3이 3 넘어가서 6이라는 얘기 같고 이게 A 플러스 D고 이게 A 플러스 1이니까 2A 플러스 계산 안 빠르지? 이렇게 되는 거죠. D가 몇이라 그랬어? 6. 그럼 이거 몇이야? 18 넘어가면 그럼 A는 마이너스 6이야. 문제에서 A5 물어나왔으니까 초항에다가 공차 4개 더하시면 됩니다. 18이죠. 2번이야. 되겠지 얘들아? 아까 내가 얘기한 거 잘 이해했죠? 초항이 음수인지 양수인지 증가하는 수열인지 감소하는 수열인지 이런 걸 잘 파악하셔야 된다고. 1216번이야. 자, 사망이 몇이래요? 20. 이렇게 써놓을게. 자, 그 다음에 5항이랑 11항이 절대값이 갖고 부호가 반대래. 그러면은 자, 이런 느낌. 이렇게밖에 될 수가 없겠지. 그러니까 5번째 항이 양수고 11번째 항이 음수라는 확정 이름 같은 걸 이제 지으셔야 된다고. 내 말 이해되시죠? 그럼 봐봐. 너네 5번 항이랑 11번 항에 정 가운데 항은 몇 번째 항이야? 그걸 손가락으로 세고 앉아 있으면 안 되겠죠? 8번째 항. 맞아요? 이건 이런 얘기야, 얘들아. A8이 0이야. 알겠어? 근데 이게 식으로 도출이 돼요. 근데 이런 관점을 보여야 된단 말이야. 5번 항이랑 11번 항이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라 그랬지. 5번이 양수고 11번이 음수고, 그지? 그럼 이렇게 식 쓸 수 있죠. 맞지? 그럼 A 플러스 4D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0D. 가지고 오면 2A 플러스 14D지. 맞아? 2로 나눠봐. A 플러스? 자, 공차 7개야. 얘 몇 번째 항이야? 봐봐. 나오잖아. 근데 이제 이렇게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됐죠? 요거랑 연립하시면 되는 거라 제가 더 풀진 않을게요. 이거 뭐 질문은 아니었으니까 넘겨봅시다.
자, 유형 4번은 이제 여러분 1222번이 질문이네요. 볼게요. 얘들아 잘 들어라. 미리 니들한테 이 관점을 가르칠 거니까. 너네 자연수의 배수들은 있잖아. 자연수의 배수들은 있잖아. 공통 원소를 뽑아보면 최소 공배수의 배수들이 등장하는 거 맞죠? 맞죠? 자, 근데 이렇게도 느끼실 수 있어. 윗줄에 있는 숫자들은 공차가 몇이야? 3. 밑줄에 있는 숫자들은 공차가 몇이야? 4. 그럼 지금 내가 동그라미 친 애들은 공차가 몇이야?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 공차들의 최소 공배수가 공통 원소들의 공차예요. 다시. 공차들의 최소 공배수가 공통 원소들의 공차야. 알겠어? 근데 이게 꼭 배수뿐만 아니라 이렇게 일정 크기 차이 나는 숫자들이 쭉 가. 그 다음에 일정 크기 차이 나는 숫자들이 쭉 가. 여기서 공통 원소를 찾아봐도 자, 위에 거 공차 몇이야? 3. 밑에 거 공차 몇이야? 맞아요? 동그라미 공차 몇이에요? 이렇게 되는 구조를 가져. 왜일까? 그러니까 왜 최소 공배수일까? 그냥 배수가 아닌데 이게 왜 최소 공배수가 될까? 잘 봐. 이런 숫자들은 공통점이 있어. 뭐냐면 어떤 일정한 숫자를 더했을 때 배수가 돼요. 너네 얘네들한테 2씩 더해봐. 그지? 여기다 2씩 더해봐. 그럼 이런 애들은 공통원소가 누굴까? 맞지? 여기서 2씩 빼서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 알겠어? 내 말 잘 들어. 당연히 조사는 할 거야. 근데 이런 관점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지금 집합 A의 원소들은 공차가 몇이야? 3. 집합 B의 원소들은 공차가 몇이야? 그럼 교집합은 공통원소들의 공차가 몇일까? 15겠죠. 아시겠죠? 좋아. 네, 뭐 확인은 할 거야. 자, n에다가 1씩 넣어가면서 하나씩 전개해보자. 2, 5, 8, 11 가겠지? 1로 3 찾았지? 아는 애들은 여기서 끝내는 거야. 알겠어? 조금 더 찾아볼게. 지금은 아우야 씨. 아우야 씨. 3이었나? 맞죠? 공차 몇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A 교집합 B의 원소를 작은 무겁부터 차례대로 나열한 8, 23. 얘가 AN이라 그랬으니까 AN은 15N 마이너스 7이겠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처음으로 100보다 커지는 항은 이렇게 찾으면 되겠지. 그렇지? 근데 뭐 그냥 6 넣으면은 90 빼기 7이라서 83이고 7 넣어도 안 되고 8번 장부터 100보다 커지는 것 같아. 내 말 이해되세요? 여러분 물론 이제 식으로 써가면서 분석하는 능력도 좋은데요. 이렇게 좀 대수적인 느낌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돼. 알겠어?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넘기자. 그래도 여러분 훌륭하신데요. 여기 뒤에도 유형 5번이 질문이 없네. 안 풀어서 없는 건가? 하나만 할게요. 1226번. 내 말 잘 들어라.
계속 잘 들으라고 하는 것 같네. 근데 진짜 잘 들어야 돼서 그래. 뭐야, 채우 때리지 마. 사이좋게 지내야지. 근데 얘들아, 벌써 뭔가 보이지 않아? 이렇게 하면은 2A 몇일까? 이렇게 하면 2A 몇일까?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결국 4A 11이야. 알겠죠? 물론 그냥 4개 다 따로따로 찾아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해석 가자. 지금 가운데에다가 몇 개의 숫자를 넣었지? 21개. 그러면은 이만큼은 몇 개죠? 그렇죠. 그럼 이제 새로운 수열 BN으로 잡았을 때 얘가 B1, 그 다음에 얘가 B23이 되는 거지. 맞죠? 이 상태에서 이제 빼시면 20이 D는 66이 돼서 D가 3이 됩니다. D가 3이면 또 B가 마이너스 3이면 수열 B에는 3이니까 뭐로 시작해야 돼? 3n으로 시작해야 되고 여기 1 넣어서 마이너스 3 나오도록. 그렇지. 잘 들어봐. A11이라는 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11번장이야. 맞아?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몇 번장일까? 자, 정신 차리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11번장이 A11이야.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몇 번장일까? 12번장. 자, 이거 찾으란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저기다 12 넣어서 4배 하시면 돼. 120이야. 내 말 이해되고 있지? 좋아. 자, 조금 이른데 지금 쉽시다. 오케이. 25분까지 쉬세요. 등비 수열을 안 배우고 등비 중앙 문제가 나와 있어서 조금 당황하셨겠지만 우리가 등비 수열을 모르는 거 아니니까 해봅시다. 공차가 4인 등차 수열 AN이라고 한다 그랬으니까 얘는 이제 A 플러스 4. 얘는 A 플러스 4가 몇 개? 3개. 얘는 이제 A 플러스 4가 7개.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룬다 그랬으니까 등비 중항 성질을 씁시다. 가운데 거 제곱하면 얘 곱하기 얘죠. 그래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됩니다. 왜? 문제가 제구에는 다 달라요. 차로 써 있어요, 제구에는. 아, 그래? 그럼 뭐 이제 초판 인쇄가 잘못돼서 그 다음 판부터는 이제 애들이 잘 돼 있고 뭐 이런 거 같다. 자, 알겠어. 이렇게 되는 거지. 8A는 32에서 A가 4야. A가 4니까 얘는 초항 더하기 공차 15개.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안 어렵고. 우리 수린이는 공부를 좀 해와야 될 텐데. 수린이 열심히 해요. 넌 친한 척 좀 하지 마. 하나도 안 친하면서. 자, 우리가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는 이제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일단 얘가 K인 거고 또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랬으니까 가운데 거 2배 하면 이렇게 둘이 더한 거랑 같은 거지. 2베타는 알파 플러스 K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알파가 뭐야? K-베타니까 여기다가 넣어주면 아니다 이렇게 하자. K가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여기다 넣어서 연립해주면요 2베타는 알파 더하기 베타 뭐 이런 식으로 되네. 그럼 베타 넘어가면 베타는 2알파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지금 베타랑 알파랑 2배 차이 난다는 얘기야. 알파가 작고 베타가 크고 2배 크고 근데 곱해서 71이라며. 그럼 6 곱하기 12겠네. 됐죠? 이렇게 간결하게 연립하실 수 있고 K 구하는 문제니까 6 플러스 12를 하시면 돼요. 됐습니다. 그렇죠? 자, 넘겨보자. 자, 1233번 보시죠. 확실히 화토반이 잘해. 근데 얘들아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 저기 월수금반 애들이 쭉 치고 올라가거든. 그래서 걔네들 점수가 되게 괜찮아 이번 시험이. 너네도 긴장 놓지 말고 공부하셔야 돼요. 그죠? 예를 들어 100점 실력이 여기라면 수학 실력은 이렇게 오르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제 너네가 여기 있으면은 뭐 월수금반 친구들이 뭐 여기 있으면은 이제 시험 기간 다가오면 이렇게 쫓아오니까 이게 점수 차이가 안 크단 말이야. 그럼 한 문제 차이로 이제 갈리는 거야 또. 무슨 말인지 알 거야. 어디서 맛있는 냄새가 되게 계속 나네. 자, 갑시다.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랬으니까 B는 2B는 A 플러스 C. 자, 이렇게 한번 잡아보고요. 자, 좌변을 지수법칙을 한번 사용해 볼게. 분자 쪽은 곱해져 있으니까 A 플러스 C인 거고, 맞아요? 그 다음에 분모 쪽에 있는 B승은 빼야겠죠. 이게 32, 즉 2의 5승이라고 그랬으니까 A 플러스 C 마이너스 B가 몇일까? 5겠지. 근데 A 플러스 C가 2B라며. 그러면 2B 마이너스 B가 5란 얘기 아니야? 그럼 B는 몇이야? 5.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요게 2B야 소리나? 자, 그럼 얘가 이제부터 5야. 자, 그 다음에 A 플러스 C 더하기 C 곱하기 A가 26이라고 돼 있어. A 플러스 C는 2B랑 같은 거니까 얘가 10이에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넘어가면 CA가 16이라는 얘기지? 맞아? 여기서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원래 세 숫자가 등차 수열을 이루면 가운데 거 찾았을 때 5-t, 5 플러스 t라고 놓잖아. 그럼 니들 여기 5-t, 5 플러스 t라고 놓고 문제를 푸셔도 돼요. 알겠어? 근데 지금은 그냥 28에 16으로 주면 얘네가 3 차이 나면서 딱 좋지 않아요? 그죠? 이렇게 숫자를 찾으셔도 되고. 근데 지금 내가 5-t, 5 플러스 t를 잠깐만 보여줄게. 즉 A를 5-t, 이 C를 5 플러스 D라고 보자는 얘기지. 구조를 잠깐 보자고. 봐봐. 25-D제곱이 16이라서 D제곱이 몇일까? 그럼 D는 몇일까요? 플러스 마이너스 3이요. 중3이냐? 죄송합니다. 자, 근데 공차가 3이면 이렇게 증가하는 수열이라는 얘기고, 공차가 마이너스 3이면 이렇게 감소하는 수열이라는 얘기인데, 어차피 세 숫자의 종류는 똑같죠. 80입니다. 됐죠? 다음 1234번. 아주 간결한 문제야. 빗변의 길이가 2인 어느 직각삼각형의 세변의 길이가 짧은 것부터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랬어. 그럼 직각삼각형은 빗변이 가장 긴 변 맞죠? 그럼 중간변은 2에서 D 하나 뺀 거, 가장 짧은 건 2에서 D 두 개 뺀 거. 이렇게 되겠네. 그럼 D 찾는 건 끝. 그냥 피타고라스를 쓰시면 되겠지. 자, 이거 제곱하고 제곱하면요
4랑 같다 이런 뜻일 거야. 2d제곱 마이너스 12d 플러스 4는 0. d제곱 마이너스 6d 플러스 2는 0. 잠깐만. 뭐 맞기야 맞겠는데 잠깐만. (2d) 제곱 마이너스 12d 플러스 4는 0. 여기서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우리는 얘네 둘이 곱해서 2분의 1 해야 되죠. 그럼 2는 얘랑 약분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전개해 보면 d제곱 마이너스 3d 플러스 2예요. 그럼 여기서 3d를 오른쪽으로 넘겨주면 d제곱 마이너스 3d 플러스 2가 3d네. 그럼 얘가 3d네. 뭐야 왜 이래? 나 이거 월수 공반 애들이랑 풀었는데 답은 기억이 나는데 왜 문제가 안 풀리지? D가 야 이거 4D 제곱 얘들아 혹시 알고 있었니? 얘기해 주지. 왜 4D 제곱? 너 목소리가 왜 그래? 아니 뭐가 잘못된 거예요? 몰라도 돼. 그러면 5D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2D에 플러스 4네. 10이 딱 되죠. 그럼 D가 2 아니면 5분의 1 텐데 D면 너무 크죠? 얘가 바로 0이 돼버리지, 그지? 그래서 공차가 5분의 1란 얘기니까 얘가 5분의 8, 얘가 5분의 6. 계산하시면 25분의 48이니까 25분의 24야. 1번.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237인데 1235 같은 건 해결되시는 거죠? 자, 1237은 여러분 좀 복잡해요. 내 방법이 최선이 아닐 수도 있어. 근데 일단 하긴 했거든. 자, 봐봐. 이게 가로줄끼리 세로줄끼리 등차 수열이라는 얘기야. 맞죠? 각 행끼리 등차 수열, 그 다음 각 열끼리 등차 수열 이런 얘기예요. 자, 잘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지금 요 1행에서 얘들아 이렇게 4개의 숫자가 등차 수열을 이루는 건데 이 C랑 O랑 몇 차이 나는 거야? C-5 차이 나는 거지. 맞아? 그럼 공차가 2번 증가해서 C가 된 거기 때문에 이 C-5를 절반하면 이게 공차예요. 맞아요? 이해했냐? 그럼 5에다가 요걸 이렇게 더하시면 가운데를 채울 수 있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이 방향으로도 할 수 있거든? 이 숫자 두 개가 A-5 차이 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만약에 14야. 15야, 만약에. 그럼 얘네 10 차이 나니까 이거 5 차이 날 거 아니냐. 여기 A니까 A-5 차이 나는 거니까 2로 나누면 얘가 이 세로 2열의 공차인 거지. 그래서 5에다 요걸 더하면 돼요. 이해되시죠? 자, 여기서 이제 하나 더 해야 될 것 같아. 얘 공차는 A-8. 그럼 여기다가 A-8을 더하면 다음 항을 쓸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되시죠? 이제 여기서 문제를 끝낼 건데요. 어떻게 끝내냐면 여기서 등차 중항 성질을 한번 씁니다. 가운데 거 2배 하면 B 더하기 23
그치? 자, 이렇게 수열을 만들어 놨는데 이걸로 등차 수열 써봤자 한 등씩밖에 안 나와. 그 방향으로 쓰시면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요 방향으로 등차 수열 한번 써볼게요. 등차 중앙 한번 써볼게요. 2b는 2분의 a-5 플러스 22 되겠어요? 그럼 a랑 b밖에 없죠. 그러면 a, b가 구해지겠네. 갑시다. 자, 4a-b는 넘어와서 39. 여기 양변을 4배 해주면 2배 해주면 4b는 a-5 플러스 44 a-4b는 마이너스 39 뭐 이런 식으로 되나? 그럼 4b-a라고 쓰자. 둘이 같네? 그럼 여기서 이제 얘들아 이 조금 특이한 연립이니까 봐. 요대로 빼봐. 상수를 지워도 뭔가 의미 있는 게 나와. 이렇게 5a지. 이렇게 빼면 마이너스 5b죠. 는 0 되지. a랑 b랑 같은 거야.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a를 딱 넣어주면 3a는 39 맞아요? a는 몇일까? 이렇게 a, b가 끝났어요. 그죠? 이제 C는 C로 이루어진 걸로 등차 중앙 한번 쓰면 되겠지. 자, 이렇게 등차 중앙을 쓸 건데 등차 중앙 쓴다기보다 A가 몇이었어? 그럼 B도 13이니까 이거 13이지. 그죠? 여기는 26 마이너스 8이니까 몇? 18. 그럼 얘가 공차가 5죠? 그럼 여기도 공차가 5겠지. 이거 몇? 8이니까 너 종이 해. 8이니까 여기가 몇이에요? 3이에요. 그럼 C는 11이네. 이해되시겠어요? 26 플러스 11에서 37입니다. 근데 얘들아 이런 문제는 사실 뭐 방도가 없지. 갖다 박으라는 얘기 아니야. 아시겠죠? 넌 모르면 대답하지 마. 들어. 애들 헷갈려. 방해돼. 됐어요? 그럼 집에 가서 한번 꼭 해보시고 이거는 1235번 정도는 꼭 해결해보시면 좋습니다. 전 쉬워요. 재밌어 저거는. 자, 넘겨서 1238, 40, 41 할게요. 숙제가 어디까지였니? 1251번까지였니? 그거 하고 대표 문제. 대표 문제들. 자, 나왔어요. 등차 수열을 이루는 몇 수? 세수 밑줄 빡 긋고 세수 잡아봐. 잡으셨죠? 이렇게 잡아야 합이 12인 걸 이용했을 때 A가 바로 나와. 다 더하면 3A잖아. 그치? 그 다음 각수의 제곱의 합이 56이래. 그럼 4-T제곱, 4제곱, 4 플러스 D제곱 해가지고 56이 나오는 거잖아. 그럼 요게 40이지? 이해돼요? 40을 여러분 두 개의 거듭 제곱의 합으로 찢는 방법은 4랑 36이 있어요. D는 몇일까? 이렇게 해도 끝낼 수 있어. 그쵸? 물론 이제 계산하는 습관도 있어야 되고, 습관이라기보다 계산도 당연히 하셔야 되고. 이렇게 지워지니까 2D제곱이 32가 넘어가서 8이 돼. D제곱은 몇? 4. D는 몇?
플마 2. 만약 D가 양수면 점점 커지는 수열로서 2, 4, 6인 거고 D가 음수면 점점 작아지는 수열로서 6, 4인 거야. 어쨌든 세수의 곱은 48이죠. 오케이. 자, 1240번 갑시다. 고대 이집트의 수학 문헌은 이 아메스 파피루스에 이런 말이 있대. 5사람에게 120개의 빵을 나누어 주는데 각자 배당받는 몫이 뭐라고요?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랬지? 맞죠? 그럼 5개의 숫자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랬어? 잡아봐.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렇죠. 가운데 A 주고 자,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지. 이렇게 대칭성 있게 잡아주셔야 전체 빵 개수가 120개라는 걸 이용해서 일단 A가 하나 나와. 자, 그 다음에 가장 적게 배당받는 사람과 그 다음으로 적게 배당받는 사람의 몫의 합이 얘가 나머지 세 사람 몫의 합의 7분의 1이 돼야 된다 그랬어. 이거 다 더한 거에 7분의 1. 맞죠? 양변에 7 곱해서 푸시면 돼. 14a 21d는 3a 플러스 3d 뭐 이런 식이겠네. 그럼 11a는 34d? 아, 24d. 어? 이쁘지 않은 이뻐. 안 이뻐요. 아, 이뻐요. 쓸 거야. 숫자가 이상해서. 뭐 내가 틀릴 리가 없잖아. 문제가 틀렸겠지. 만약에 틀려도.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뭐 하라 그랬냐면은 가장 많이 배당받는 사람이 몫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요거 구하는 거죠. 근데 위에서 A 구해놨으니까 여기다 24 넣어주면 11 곱하기 24는 24D. 그럼 D 몇이에요? 11. 그럼 요거 22고 얘 24였으니까 46개야. 자, 그 다음에 1241번은 질문 아니구나. 그 다음 등차 수열의 합은 왜 질문이 뒤에 있구나. 너네 왜 그럼 뭐 1249번 일단 봅시다. 좀 질문이 적어서 좀 골라서 풀어드리려고 그랬는데 일단 해봅시다. 저기 아영이랑 수연이는 숙제 다 했어? 아영이가 방학 끝나고부터 얘가 약간 각성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숙제를 다 해보더라고. 계기가 뭘까? 굉장히 궁금한데. 얘들아, 첫째 항과 공차가 같다라는 얘기가 이런 얘기니까 이 수열 AN이 D, 2D, 3D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일반항을 ND라고 쓸 수 있어요. 뭐 DN이라고 써도 되고. 아시겠어? 1 넣으면 1D잖아. 2 넣으면 2D잖아. 3 넣으면 3D잖아. 그죠? 그죠? 물론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AN은 총항 더하기 N-1D인데 A가 D니까 여기는 계속 1이랑 N-1이 더해져서 ND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됐죠? 자, 근데 SN은 KAN이 돼야 된대.
뭐 KAN이야. 여기다 K 곱하면 되는 거니까 KND 이렇게 쓰면 되잖아. 보통 이제 N을 좀 뒤에다 쓰긴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이해되죠? SN은 뭐야? 2분의 한 개수에다가 초항 더하기 마지막 항. SN의 초항은 뭔데요? D죠. D. 저 문제에서는. 마지막 항은 뭐겠어? N번째 항. 요 ND겠지. 끝났어요. 자, 양변에 있는 N을 나눠주시고 D로 묶습니다. 그리고 2는 곱해줄게요. 그럼 DD 떨어지죠? N 플러스 1은? 2K라는 식이 하나 만들어지네. K가 두 자리 자연수가 되게 만들려고 그랬지. 그러면 2분의 N 플러스 1이 K니까 얘를 이제 100보다 키우는 거야. 두 자리 자연수가 되게 하는 K의 최대값. 2분의 N 플러스 1이 100보다 작으면 되는 거예요. 맞죠?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뭐냐면은 K가 뭐라 그랬냐면 두 자리 자연수. K가 자연수가 되려면은 얘가 짝수여야 돼. 그럼 N은 몇일까? 홀수가 돼야 되는 거야. 맞죠? 이걸 풀면 N이 199보다 작다라는 건 나오는데 이걸 198로 찍으시면 이제 답이 틀리는 거죠. 197입니다. 197. 됐죠? 그 자연수라는 조건 속에서 이런 걸 좀 잡아가면서 풀어야 돼. 수열은 정의역이 자연수니까 1251번. 녹화하고 있나? 굿. 자, 등차 수열에서 연속, 여기 있구나. 이거 별표 쳐요. 이거 질문 누가 했어? 저요. 너야, 진짜야? 네. 알았어. 왜요? 내 맘이야. 조용히 해, 그냥. 이거 봐. 얘들아. 봐봐. 연속된 n개의 항에 대하여 처음 두 개의 항은 합이 12 이런 얘기고 마지막 두 개의 항은 합이 38이라고 했으니까 이런 얘기겠지. 맞죠? 이런 얘기겠죠?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게 눈에 띄셔야 되냐면 등차 수열의 두 번째 구조야, 얘들아. 우리 가우스 형님이 초등학교 3학년 때 발견하는 등차 수열의 비밀이 있어요. 그쵸? 이렇게 더한 거랑 이렇게 더한 게 같죠? 그러면 이 네 개의 수의 합이 지금 50이란 말이야? 그럼 25, 25 아닐까요? 그쵸? 그러면 SN이 끝이에요. 저걸 다 더하면 150 나온다 그랬지, 얘들아. 맞아요? 한 개수의 절반에다가 원래 여기 뭐 들어가야 되지? 크게 25네. 그쵸? 이렇게 해서 끝내시는 거야. n이 10이에요. 자, 이렇게 하셔야 돼. 자, 등차 중항뿐만 아니라 여기까지가 이제 등차 수열을 다루는 스킬도 아니지. 성질이에요. 이런 걸 알고 계셔야 이제. 등차 등비는 여러분 이렇게 다루는 거예요. 수식을 최대한 줄여야 돼. 근데 이제 이걸 해보긴 할 거야. 근데 봐봐, 니네가 이걸 떠올릴 수 있을까? 이게 A고 이게 A 플러스 D니까 2A 플러스 D라고 쓸 수 있는 거잖아. 그 다음에 이게 A 플러스 N 마이너스 1이고 써드릴게.
이게 a 플러스 n-1d일 테니까 2a 플러스 2n-3d잖아. 그쵸? 일단 어떻게 연립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문제에서 준 이 모든 항의 합이 150이라는 힌트도 써보긴 할게. 항계수의 절반에다가 초항 더하기 마지막 항을 하고 싶긴 한데 어떤 정보도 주어지지 않으니까 2a 플러스 n-1d라고 쓰는 게 일반적이겠지. 맞아? 150이고 이게 일단 300이야. 여기까지는 돼요? 여기서 이걸 찾기 위해 쟤를 막 연립을 해야 되거든? 그럼 너네 딱 보자마자 뭐 하고 싶어, 이거? 연립 어떻게 하고 싶어, 이거? 진짜 모를 땐 대답 안 하네. 그래, 모를 땐 대답하지 마. 아니, 빼고 싶지 않아? 2a가 날아가잖아. 그치? 그러면 2n-3-1이니까 2n-4d가 돼. 이게 뭐 알겠어. 26인 건 알겠어. 양변 2로 나누면 n-2d가 뭐 13이고 뭐 이런 게 나오긴 하거든. 맞아요? 근데 이게 끝이야. 이걸로 뭐 할 수가 없어. 뭐 연립해가지고 막 할 수가 없단 말이야. 모르는 게 3개인데 이제 식이 2개밖에 없어가지고. 그치?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둘이 더하는 거야. 둘이 더하면 이렇게 돼. 4a 플러스 자, 얘 계수 2n-3이고 얘 계수 1이지. 2n-3이랑 1이랑 더하면 이 상태로 양변을 2로 나누면 2a 플러스 n-1d는 25가 만들어지죠. 얘가 25야. 그죠? 구조는 비슷해. 구조는 방금이랑 비슷한데 아시겠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저거 더할 생각을 잘 못할 거야. 그치? 이 식을 통째로 찾아야 된다는 아이디어가 잘 안 발휘될 거라고. 이해되셨을 거야. 좋아요. 자, 유형 10번부터 뒤로는 대표 유형 한 문제씩 숙제였다는 얘기지? (1252번부터) (1305번까지가) 지금 가만히 있어봐. 53문제니까 오늘 무슨 요일이야? 화요일이지. 40개를 더 받아가야 되네. 자, 등비수열 이론 수업 합시다. 자, 등비수열이라는 것은 B가 일정한 수열이야. B라는 것은 다음 항과 전 항의 비율을 얘기해요. 아시겠죠? 이거를 R이라는 상수로 쓰고 공비라고 읽을 거야. 쓰세요. 지금 조금 문자들이 익숙치 않아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잖아. 이 써줄 거야. 쓰면 이제 이해가 돼. 내가 좀 더 설명할 거야, 당연히. 자, 여기 첫 번째 항이 있고, 두 번째 항이 있고, 세 번째 항이 있고, 네 번째 항이 있고, 쭉쭉쭉 가. n-1번째 항도 있을 거고, n번째 항도 있을 거야. 여기에 플러스 D, 플러스 D, 플러스 D, 플러스 D 해서 만들어지는 게 등차 수열이었죠. 맞아요? 여기에다가 곱하기 R, 곱하기 R, 곱하기 R, 곱하기 R을 해서 만들어진 수열이 등비 수열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 AN을 특별히 뭐라고 부르죠? 일반항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 일반항의 쓰임새는 이제 여러분들이 등차 수열에서부터 이제 많이 느껴봤을 거야. 그치? 그럼 등비 수열도 당연히 일반항 쓰는 방법이 중요하겠네. 등차 수열은 이 A에 D가 n-1개 더해져서 만들어지는 게 n번째 항이었잖아. 등비 수열은 A1에 공비가 몇 개? 그렇지. 개수는 똑같겠지. n-1개 곱해져서 만들어지는 항이라서 AR n-1승이야. 자, 여기다 네모치고 일단 별표예요.
자, 등차 수열을 배웠던 구조 공식에서 여러분들 추측할 수 있듯이 등비 수열도 세 가지를 아셔야 됩니다. 일반항, 등비 중항, 합. 아시겠죠? 자, 이제 밑으로 내려오시면 등비 중항이 있어요. 자, 근데 얘는 내가 새롭게 한번 써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오른쪽에 적어가세요. 세수 A, B, C가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루면 가운데 거 제곱했을 때 앞항 곱하기 뒷항이랑 같습니다. 여기서 만약 A씨가 양수라면 이제 B가 루트 A씨거든? 맞죠? 어떤 두 수를 곱해서 루트 씌우는 거 이거 우리 무슨 평균이라고 배웠죠? 기하평균. 자, 그래서 등비 중항은 AC의 기하 평균이야. 아시겠죠? 여기까지 공부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뭐 등비 수열을 이루는 세수는 뭐 이렇게 표현해라, 이렇게 표현해라 가이드라인이 있는데요. 자기가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냥 보통 이렇게 많이 풀어요. 됐죠? 됐죠? 뭐 이거 가지고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가 중요한 거지. 그지? 자, 그 다음에 등비 수열의 합, 요거는 별표를 치시고요. 같이 유도를 할 거야. 그리고 이 유도 과정을 적어갑니다. 여러분들도 적으셔야 돼요. 얘는 이제 뭐 가우스가 초등학교 때 만들었던 그런 공식 같이는 안 돼. 조금 더 복잡해요. 쓸 공간이 좀 있어? 아, 단면이야? 양면인 사람도 있을걸? 넌 왜 양면인 줄 알아? 넌 단면이지? 너는 왜 양면인 줄 알아? 단면인 사람들 봐봐요. 단면이죠? 단면인 사람들은 지금 처음 받으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론서를 한 번도 안 잃어버리고 잘 가지고 다니신 분들이야. 근데 이제 단면이 아니고 양면이신 분들은 내가 종이 아까워서 양면으로 줬어요. 왜냐면 계속 놓고 오거든. 수리나? 계속 놓고 와서 몇 번 주다 보니까 넌 양면이 된 거야. 근데 공간이 충분히 여기다 쓰면 되었어? 너 있지? 공간 충분해. 쓰면 돼. 뭐 엄청 길진 않은데 먼저 전체 크게 보고 쓰세요. 자, SN이 얘들아 이런 뜻이지. 초항부터 N항까지. 초항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고, 두 번째 항 이렇게 생겼을 거고, 그지? 세 번째 항 이렇게 생겼을 거고, 네 번째 항 이렇게 생겼을 거고, 맨 마지막 전항은 n-2개의 공비를 가지고 있을 거고, 마지막 항이 n-1개의 공비를 가지고 있겠지. 맞죠? 이걸 다 더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조적인 식을 하나 더 쓸 거예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 그거 빼는 거. 그러니까 뺄 식을 만들어야 되잖아. 어떻게 만들었었냐고. 저기가 RA 곱하기 RM-1이잖아요. 저기다가 RS 곱해가지고. 이렇게 말이 길어. RC 곱해요, RC. 여기 RSN을 쓰는 거야. RSN. 양변에 R을 한번 곱하는 거야. 그럼 요 A는 뭐가 될까? AR이 되죠. 약간 한 칸 밀리는 느낌? 얘는 AR 제곱이 되겠지. 약간 한 칸 밀리는 느낌. 이런 느낌이 들어요. 아시겠어? 그 다음에 쭉쭉쭉 가다가 이 전에 아마 AR n-3승이 한 칸 밀리면서 AR n-2승이 될 거고, 얘가 한 칸 밀리면서 AR n-1승이 될 거고, 얘가 한 칸 밀리면서 AR n승이 되겠지. 맞아요? 이 상태로 빼주시면
좌변은 1-r의 SN이 될 거고, 자, 우변은 이 가운데가 싹 지워집니다. 그쵸? 남는 게 A랑 얘밖에 안 남는데 뺄 거니까 밑에 있는 식에 마이너스가 붙겠지. 암산해. A로 묶을게. A에 이렇게. 그래서 SN은요 양변을 1-r로 나눠서 이런 식으로 유도가 됩니다. 근데 이제 R이 1보다 커지면 분모가 음수가 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위 분모 분자에 -1을 곱해서 공식을 이렇게도 외우곤 해요. 보통 공비가 1보다 큰 점점 증가하는 등비수열 같은 경우에는 이걸로 계산하시고요. 그 다음에 공비가 1보다 작아서 점점 감소하는 수열 같은 경우에는 이걸로 계산하시면 돼. 자, 여기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등비수열의 합은요, 당연히 공식이 공식 자체적으로도 의미를 갖고 굉장히 중요한데, 저 유도 과정을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 이 유도 과정을 응용해서 푸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원리압기는요, 시험에 안 나올 거야. 거의 모든 학교가. 너네도 안 내요. 응? 나오면 나랑 하면 되지. 근데 나도 내야 된다는 입장이야. 근데 안 내. 왜냐면 안 나오거든, 수능에. 아시겠죠? 근데 이제 코멘트만 좀 해드릴 거야. 어떻게 코멘트를 해드릴 거냐면, 근데 내가 이제 문제로는 설명하긴 할 거야, 아마. 봐봐.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 설명하는 요 S가 있잖아. 정립할 때 이 말이 더 있어야 되는데. N년 후 말에 받는 돈이야. 말에 받는 돈 S를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 놓은 거예요. 요거 이제 필기를 어떻게 하시냐면, 얘가 초말이고요. 얘가 말말 아니면 초초거든.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근데 공식이 결국은 이 초항만 차이가 나. 구조가 이래. 이렇게 필기를 일단 해두세요. 그리고 제가 이제 나중에 원리합계 문제를 풀면서 이 공식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초초 말말 이거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 다 쓰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등비수열도 SN을 이용해서 AN을 구하는. 써. 다 못 쓴 사람 여기 이렇게 써. 이렇게. 이거 써라. 그리고 썼니? 네. 그래요? 지금 쓰세요. 못 쓴 사람 이것도 쓰세요. 여기 오른쪽 이것도 쓰세요. 시간 드릴게. 자, 이제 SN과 AN의 관계는 뭐 등차 수열이랑 똑같아. 근데 등차 수열은 뭔가 지수 내려 같은 게 있었잖아. 얘는 없어요. 그냥 하는 거고. 이거 하지 마시고요.
얘를 공부하세요. 이미 등차 수열 쪽에서 설명을 해서 제가 설명은 안 합니다. 설명 안 하는데요. 여기 어디 갔노? 얘는 안 써놨네. 이것만 좀 써놓자. 요것만 좀 써놓읍시다. 쓰셨어요? 근데 사실은 그 공식처럼 존재하는 건 아니지만 등비 수열도 SN이 주어졌을 때 AN을 거의 암산하다시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거든? 있긴 있어. 내 얘기 좀 들어볼래? 너네 그 AN이 이렇게 생기면 이제 SN 공식 오늘 당연히 외우셔야 되는 거고 이거 이런 식으로 생기잖아요. 맞죠? 결국 R-1분의 A라는 거는 이 Rn승과 마이너스 1에 곱해지는 개수로서 이 n 밑에 있는 R은 변할까 안 변할까? 안 변하기 때문에 만약에 SN이 뭐 이런 식으로 주어져. 오케이? 그럼 AN도 당연히 공비가 몇이겠어요? 4인 거야. 알겠어? 근데 초항이나 이런 걸 잘 모르니까 또 여기 초항이랑 여기 초항이 잘 맞아떨어지는지 이런 것도 좀 확인을 해야 되고 하니까 이제 바로 쓸 수가 없는 건데 S0을 한번 구해봐. 그러면 여기는 S1과 여기는 A1이 딱 맞아 떨어지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 맞죠? 맞아? 그럼 초항이 몇일까? 1 넣어보면 돼. 12지? 맞아요? 끝. 알겠어? 근데 좀 위험하긴 해. 그리고 S0가 0이 아닐 때 니들이 아직 어떻게 처리하는지 모르잖아. 내가 수업은 할 거야. 근데 이제 내 추천은 그냥 이 정도는 해요. 이렇게 계산하세요. Sn 빼기 S n-1. 니들이 아직 좀 지수식 다루는 것도 조금 베이비들이니까. 맞아? 그럼 뺄셈 할 거면 얘들아. 근데 사실 뺄셈 안 하고 그냥 여기서 끝내도 되긴 하거든. 아니 이거 정리해서 뭐 할 거야. 어차피 1항, 2항, 3항, 4항 찾는데 이거면 충분하잖아. 그지? 근데 혹시 정리를 하겠다 하면 지수를 작은 쪽에 맞춰주기로 했어? 큰 쪽에 맞춰주기로 했어? 작은 쪽에 맞추기로 했죠. 그럼 여기 4n-1 있으니까 이쪽을 4의 n-1로 쓰면 4가 하나 밖으로 나오면 여기 있는 4랑 곱해줘서 몇이야? 그럼 이제 4n-1승의 개수들이 16이랑 마이너스 4로 보이죠? 그럼 12겠지. 맞아? 여기서 끝내시는 게 아니라 여기에 1 넣어보고 저기에 1 넣어서 같은지 확인이 되면 이제 이거 지우고. 됐죠? 됐죠? 자, 그래서 뭐 등차 수열은 유형 10번부터 여러분 하나씩은 풀려 있으니까 이거는 숙제로 그냥 해오면 되고 지금은 같이 볼 수 있을 만한 게 등비 수열을 보는 게 낫겠죠. 자, 228쪽으로 오세요. 자, 두 개 푸세요. 자, 공비가 2인 등비 수열이라고 했어. 보통 초항은 A라고 쓰잖아. 그러니까 무슨 수열인지 혹시 파악해 본다면 이제 이런 수열을 얘기하는 거겠지. 그쵸? 세 번째 항이 4A이고 네 번째 항이 8A니까 이게 4A이고 이게 8A야.
그래서 A가 3입니다. 그럼 이게 이제 3, 6, 12, 24 뭐 이렇게 간다는 얘기겠지. 이해되시죠? 뭐 아니면 바로 쓸 수도 있고요. 얘는 초항의 공비가 2개, 얘는 초항의 공비가 3개, 뭐 이런 식으로 쓰셔도 되는 거고. 자, A 6 구하라 그랬으니까 초항의 공비가 5개 붙겠지? 96이네요. 이해돼요? 이렇게 했는데 1310번. 그러니까 얘들아, 등차 수열 해석은 문장들을 다 A, D로 바꿨잖아. 등비 수열 해석은 문장들을 다 A, R로 바꾸시면 되죠. 자, A 3승이 8이라는 건 AR 제곱이 28이라는 얘기고, 8이 아니라 28. 그 다음에 A2는 8A 5란 얘기야. 근데 이제 A2는 AR이고, A5는 AR 4승일 테니까, A 나눠주고 R 하나 나눈 다음에, 양변에 8분의 1을 곱해주면은, R 3승은 8분의 1이 나오지. 그럼 R이 몇일까? 2분의 1. 그럼 요게 4분의 1이에요. 자, 근데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R분의 A란 말이야. R분의 A니까 A가 지금 4 곱하기 28 이고, 이 R분의 A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2분의 1 이렇게 깔아주시면 되겠지. 번분수 연산의 결과 얘가 2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답은, 뭐 끝자리가 4로 끝나는 56 4개, 224. 되겠지? 안 어렵죠? 자, 넘기셔서. 자, 1320번 해보세요. 조금 연립하기 힘든 거 한번 해봅시다. 1320번. 같이 푼 거는 다 다시 풀어요. 어렵지 않네. 얘들아, 1320번 풀고 빨리 푼 사람은 좀 딴 거 좀 풀고 있어봐. 자, 보시면 뭐 이쪽 마이너스 64를 여기다 붙여줄 수 있을 것 같죠? 네. 넘어가면 플러스 64가 되니까 마이너스 16. A3, A4가 마이너스 16인데 얘들아, 이제 이런 구조 관측도 가능해. 얘한테 R제곱 곱해주면 이거죠. 근데 얘한테 R제곱 곱해주면 이거죠. 그러니까 식 자체가 R제곱 배가 된 거거든? 맞아요? 그러면은 얘한테 R제곱을 곱했을 때 마이너스 16이 된다라는 의미야. 그럼 R제곱이 4분의 1인 거고, R이 뭐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알아주실 수가 있어. 그죠? 그 다음에 A 3, 4번이 지금 마이너스 16이니까 이번에는 이쪽이 마이너스 16이 들어갈 수 있겠지. 그럼 마이너스 16이 들어가서 넘어가면 플러스 16이 되면서, 그렇지. A5가 마이너스 8이지. 근데 A5는 우리 AR 4승인 거 아시잖아요. 그죠? 그럼 R 4승은 16분의 1 아니겠어요? 그래서 16분의 A가 마이너스 8인 거고, A가 마이너스 128이 됩니다. 문제에서 A2 구하라 그랬으니까 이 마이너스 128에다가 이제 R을 하나 곱해가지고 A2를 찾아야 돼. 그럼 R이 2분의 1이면은 이제 64일 거고, R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면은, 아니, R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면은 64일 거고, R이 2분의 1이면은 마이너스 64겠죠. 그럼 이제 R 부호를 찾아야 되잖아. 요때, 요거 한번 이용하면 될 것 같아요. A 플러스 AR은 마이너스 64. 그러면은, A가 뭐였지, 우리 아까? 마이너스 128. 그럼 마이너스 128 플러스 마이너스 128R이 마이너스 64다. 이렇게 되는 거 맞니? 그러면
128R이 마이너스 64니까 R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네요. 되시겠어요? 되는 거 맞아? 네.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2분의 1 넣어서 답은 3번이고, 그 제가 방금 말씀드린 요 구조 있잖아요. 요거 식으로 확인 한 번만 할게요. AR 3승은 A3는 AR 제곱이지. A4는 AR 3승이죠. 그 다음에 밑에 건 A 더하기 AR 제곱이지. AR이지. 이렇게 나눠줄 건데, 결국 유리식을 만든다라는 건 약분을 하겠다는 얘기거든? 그럼 최대한 인수분해를 하셔야 되잖아? 위에 걸 AR 제곱으로 묶어주면 어떻게 될까? 1 플러스 R. 그 다음에 밑에를 A로 묶어주면 어떻게 될까? 1 플러스 R. 이렇게 지워진다는 얘기죠. 됐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숙제를 받을게요. 일단 그 앞에 등차 수열은 다 푸시는 거고요. 번호로 말씀드릴게. 1305번까지는 다 푸시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잘 들으세요. 잘 들으셔야 돼. 228쪽이 유형 1번부터 243쪽이 유형 15번까지요. 유형별로 두 문제씩 풉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위에 2개씩. 그렇죠. 위에 두 개씩. 그럼 30문제가 추가되는 거예요. 이 정도면 합리적이야. 등비수열부터 유형별 두 문제씩. 이해했죠? 등차 다 풀고 등비수열은 유형별 두 문제씩. 알겠어요? 끝. 수고했습니다.